유나리에게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략적 계약이었고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한 교환 가능한 자산이었다. 드레스룸의 거대한 거울 속 최고급 실크와 보석으로 장식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마치 인형 같았다. 아름답지만 영혼이 없는 오직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 내일이면 그녀는 강요된 결혼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상대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 강민준. 그는 젠틀하고 예의 바르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나리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족쇄일 뿐이었다.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덮쳤다. 유나리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절망과 함께 미미한 저항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며칠 전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민낯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지갑에는 신분증과 현금 몇 푼이 전부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한 순간 짐은 최소한이어야 했다. 밤은 깊었다. 저택을 감시하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정원의 키 큰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탈출을 돕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거리에 나서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자유의 냄새였다.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는 행선지를 묻는 대신 거울을 통해 그녀를 흘끗 보더니 낡은 라디오 소리만 틀어놓았다. 나리는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을 응시했다.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유나리가 아닌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한 명의 이름 없는 존재였다. 택시는 그녀를 도심 외곽의 허름한 구시가지에 내려주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낡고 오래된 상가 건물들과 다세대 주택들이 촘촘히 관 들어서 있었다. 거리에는 넌사인이 번쩍였지만 그 빛은 도시의 중심부처럼 화려하기보다 어딘가 퇴색되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나리는 이곳에서 자신을 감추고 싶었다. 유진그룹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다. 첫날 밤, 그녀는 낡은 모텔방에 몸을 뉘었다. 침대 시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자유도 잠시. 현실의 냉혹함이 곧바로 그녀를 덮쳤다. 가진 돈은 한계가 있었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다. 며칠을 불안하게 보낸 후 나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리의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골목을 걸어 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식당, 편의점,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바 이름은 블랙문이었다. 낡은 간판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은 묘하게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다. 나리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어두웠다. 묵직한 가죽 소파와 앤티크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바텐더는 능숙한 솜씨로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다. 그곳의 분위기는 겉모습과는 달리 차분하고 고급스러웠다. 나리는 바텐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바텐더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아가씨군 하고 말했다. 나리는 대답 대신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태도에 바텐더는 피식 웃으며 좋아. 그럼 한번 해보지. 하지만 여기서 일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해.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유나리는 민주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설거지부터 시작해 바닥을 닦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그녀의 타고난 영민함과 끈기는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대화의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곧 그녀는 바텐더의 일을 돕게 되었고 점차 바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 블랙문은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곳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나리는 곧 이 바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이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의 아지트임을 눈치챘다. 그곳에서는 돈과 권력, 그리고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세계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유진그룹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배 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거친 행동으로 분위기를 흐렸다. 그들은 나리가 만든 칵테일을 마시고는 이런 싸구려 술을 파는 주제에 얼굴은 제법 곱네? 라며 희롱하기 시작했다. 나리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들의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장만으로도 바의 소란스러움은 일순간 정지되었다. 그를 본 건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는 마치 왕처럼 발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눈은 나리를 희롱하던 건달들을 향했다. 싸늘하고 무자비한 눈빛이었다. 내 구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용서할 수 없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그는 한 손으로 건달 중 하나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를 바닥에 내던졌다. 다른 건달들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렸다. 남자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낸 후 나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탐색하는 듯했다. 그제야 나리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그리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괜찮아! 그가 나리에게 물었다.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바텐더에게 칵테일을 주문했고 바텐더는 능숙하게 그가 원하는 칵테일을 만들어 주었다. 남자는 칵테일을 홀짝이며 나리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그녀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나리는 그가 이 구역의 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김한주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소문난 이 구역의 오야분기였다. 나리는 그에게서 위협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매력도 감지했다. 그가 사라진 후 바텐더는 나리에게 경고했다. 저분은 이 바의 주인이야. 그리고 이 구역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지. 절대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하지만 이미 나리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위험한 남자에게 점점 더 이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유나리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블랙문이라는 낡은 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겉보기와 달리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다. 나리는 타고난 영민함과 끈기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낮에는 바텐더로, 밤에는 그곳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움직임을 관찰하는 민주가 되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표정, 말투, 그리고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이곳이 조직폭력배들의 아지트임을 직감했지만 유진그룹의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어둠은 어둠을 가장 잘 감추는 법이니까. 나리의 능숙함과 눈치 빠른 행동은 바의 주인인 김한주의 눈에 띄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보였던 그는 어느새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한주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자비한 오야붕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나리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다. 그는 건달들에게는 냉혹했지만 때로는
바에 가난한 청소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길 잃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나리는 그에게서 단순한 조폭 보스가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이중성을 발견하고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렸다. 어느 날 밤, 한주는 나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은 그의 냉정한 이미지와 달리 책과 서류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한주는 그녀에게 조직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재무관리자로서 쌓은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 복잡하게 얽힌 조직의 자금 장부를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냈다. 한주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더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자금 관리를 넘어 조직 내부의 정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로 확장되었다. 나리는 자신이 맡은 일에 몰두하며 한주가 이끄는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주먹으로 구역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주가 벌이는 일들은 때로는 잔인했지만 그의 행동 뒤에는 항상 어떤 논리가 있었다. 그것은 나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악당인 동시에 어딘가 비장한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나리와 한주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일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나리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한주는 그녀의 깊은 눈빛과 숨겨진 교양을 눈치챘다. 한주는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현재와 미래만을 궁금해했다. 당신은 왜 이런 곳에 왔지? 한주의 질문에 나리는 자유를 찾아서요. 라고 답했다. 그 대답에 한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묘하게 겹쳐 보였다. 그는 그녀를 믿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리는 한주의 행동에서 더욱 미심쩍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조직의 돈을 불법적인 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구시가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후원하는 데 쓰기도 했다. 한주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원들은 겉으로는 거칠었지만 그들 내부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그들은 마약 거래나 인신매매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았다. 나리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조폭 조직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 구역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 블랙문의 구역에 침범해왔다. 그들은 마약을 팔고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혔다. 한주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나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 그는 직접 나서서 그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거칠고 무자비했지만 나리는 그의 눈빛에서 정의를 향한 불꽃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구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리는 한주의 정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가 정말 단순한 갱스터일까? 아니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 위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주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부가 아닌 암호화된 기밀 보고서처럼 보였다. 나리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이용해 그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만약 그녀의 추측이 맞다면 한주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날 밤, 나리는 해독된 서류의 일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서류에는 마약 거래 조직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경찰 내부의 부패한 관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김한주. 이 구역의 오야분기라고 알려진 남자. 그는 사실 수년간 잠입해 있던 경찰 특수 수사대 소속의 언더커버였다. 나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풀리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 상대가 위험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변했다. 민주라는 가명 뒤에 숨어 유나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낮에는 바의 종업원으로서 술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한주의 가장 은밀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한주의 사무실에서 그의 암호화된 서류들을 분석하고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경찰 내부의 부패한 정보들을 해독하는 일을 도왔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한주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이름 없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돕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한주가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잔인한 조폭 두목이었지만 나리에게는 정의를 향한 불꽃을 품은 외로운 투사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강렬한 감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수사 정보를 공유했고 서로의 과거와 상처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한주는 나리에게 자신의 고독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왜 위험한 언더커버의 길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를.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차가운 가면을 씌워야 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위험한 덫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리가 그의 삶에 들어온 후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나리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았지만 그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다. 나리는 한주에게 민주가 아닌 유나리로서의 진정한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삶이 그녀에게 얼마나 족쇄였는지,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던 중 한주가 오랫동안 쫓던 마약 조직의 핵심 간부가 블랙문 구역에 숨어들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 간부는 뛰어난 두뇌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인물이었다. 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리와 함께 이 간부를 체포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계획은 간단했다. 나리가 미끼가 되어 간부를 유인하고 한주가 그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나리는 이 위험한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주를 돕고 싶었고 이 작전이 그의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리는 자신의 미모와 지성을 이용해 간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유혹적인 미소를 보이며 마치 조직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간부는 나리의 미모와 지성에 매료되어 그녀를 경계 없이 대했다. 그는 자신이 마약거래 조직의 실세임을 과시하며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자랑했다. 나리는 그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자극하며 그를 한주가 준비한 장소로 유인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다. 간부는 나리가 유혹하는 척하며 보여준 은밀한 신호의 의심을 품었다. 그는 나리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부는 나리에게 당신, 정체가 뭐지? 일반인이 이런 곳에 들어올 리가 없어. 라며 칼을 들이밀었다. 나리는 두려웠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간부의 질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저는 그저 이 구역의 큰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당신이 그분과 손을 잡는다면. 저도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리는 거짓말을 하며 간부의 경계심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간부는 이미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나리를 인질로 잡고 한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한주가 나타났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분노했지만 나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간부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간부는 한주에게 이 여자, 당신 사람인가? 그녀가 내게 넘겨준 정보들이 전부 함정이었던 건가? 라고 소리쳤다. 한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를 건드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주는 나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간부는 한주가 자신을 잡기 위해 경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리가 한주의 조력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녀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리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간부가 칼을 든 손을 든 순간 그의 팔을 재빨리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간부는 미처 반응할 수 없었다. 나리는 간부에게서 빼앗은 칼을 한주에게 던졌다. 한주는 날아오는 칼을 재빨리 잡아채고 간부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간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리는 한주와 함께 간부를 경찰에 넘겼고 그들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주는 나리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싸움 기술까지 익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 사건 이후 나리와 한주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쌓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나리는 한주에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호신술을 배워왔고 유진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복잡한 재무 분석과 전략 수립을 훈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한주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도 잠시였다. 간부를 놓친 마약 조직의 진짜 보스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차렸고 그 배후에 김한주와 민주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주에게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리는 자신 때문에 한주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과 정의를 넘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다. 마약 조직의 보스는 자신들의 핵심 간부가 한주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김한주라는 이름의 조폭 두목이 단순한 지역 깡패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한주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주 옆에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민주라는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보스는 그녀가 한주의 약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녀를 납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나리는 한주에게 자신 때문에 그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한주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겠다고 제안했지만 한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게서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 네가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널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어. 그의 말에 나리는 안도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임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끈은 두 사람 모두에게 삶의 전부가 되었다. 한주와 나리는 조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댔다. 나리는 마약 조직의 자금 흐름과 그들의 주요 거래처를 분석하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지 파악했다. 그녀의 분석은 한주의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조직원 체포가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리는 한주의 서류들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유진그룹,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서류를 더욱 자세히 살폈다. 서류에는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회사들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마약 조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나리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가족이. 그녀가 도망쳐 나온 그 세계가 이토록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니 나리는 곧바로 한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주는 놀라움과 동시에 유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숨겼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나리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가족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얽혀 있어. 네 아버지와 강민준의 가족 모두 이 마약 조직과 연관이 있어. 나리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결혼이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결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도망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선택이었다. 나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주에게 내가 도울게, 내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한주는 그녀의 결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범죄 소탕을 넘어 나리의 가족을 상대로 한 처절한 투쟁이 되었다. 나리와 한주는 유진그룹의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장부는 마약 조직과 유진그룹의 모든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리는 자신의 옛 기억과 지식을 동원해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를 추측했다. 그들은 유진그룹의 비밀 서교에 잠입하기로 했다. 잠입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나리는 유진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꿰뚫고 있었고 한주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서고에 접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 장부에는 그녀의 아버지와 강민준의 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마약 조직과 결탁해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리는 장부를 보며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장부를 확보하고 돌아 나오려던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마약 조직의 보스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포위되었다. 보스는 김한주, 내 놈이 경찰 언더커버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옆에 여자. 유진그룹의 유나리, 내가 쫓던 아가씨가 바로 너였군. 이라고 말했다. 나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보스는 나리에게 네 아버지는 널 버렸다. 네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그는 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바로 내게 널 넘겨줬지. 라고 조롱했다. 나리는 절망에 빠졌다. 가족에게마저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 내가 있어.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리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유나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주였고 김한주와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그들은 함께 싸워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 그들의 손에는 범죄의 증거가 담긴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이미 모두에게 노출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욱 위험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쫓는 모든 이들을 향한 반격의 서막이 시작되었다.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고 유진그룹의 비밀 서고를 탈출한 나리와 한주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마약 조직의 보스는 물론 유진그룹의 수장인 나리의 아버지까지도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한때 나리의 약혼자였던 강민주는 자신의 가족과 유진그룹의 추악한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직접 나리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나리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용서할 수 없었다. 나리와 한주는 도망치면서도 멈추지 않고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숨을 곳이 없었다. 모든 감시 카메라와 휴대폰 신호가 추적당하고 있었다. 한주는 자신의 경찰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경찰 내부에도 마약 조직과 결탁한 부패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한주와 나리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낡고 어두웠지만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나리는 한주에게 자신이 겪었던 가족의 배신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았고 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그의 따뜻한 말은 나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폐공장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 강민준이 이끄는 무장한 사병들이 폐공장을 포위했다. 나리는 강민준의 얼굴에서 절망과 증오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추악한 괴물이었다. 강민준은 나리를 향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유나리,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너만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사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나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유나리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 당신의 세상은 거짓과 범죄로 가득 차 있어. 나리의 말에 강민주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총을 쏘려 했지만 한주가 재빠르게 그의 팔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나리와 한주는 강민준의 사병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한주는 뛰어난 전투 기술로 사병들을 제압했고 나리는 민첩한 몸 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때 마약 조직의 보스가 이끄는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강민준의 사병들을 쓰러뜨리고 나리와 한주에게 총을 겨눴다. 보스는 한주에게 김한주,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그리고 내 옆의 여자. 그녀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내가 널 살려주지. 라고 협박했다. 보스의 잔인한 제안에 한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절대 널 해치게 놔두지 않을 거야. 한주는 나리를 뒤에 숨기고 보스와 대치했다. 보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경찰에게는 정의를, 조직에게는 복종을, 내 놈의 이중적인 삶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 특수수사대가 현장을 급습했다. 한주와 내통하고 있던 몇몇 믿을 만한 경찰들이 한주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치밀한 작전으로 마약 조직과 강민준의 사병들을 동시에 제압했다. 보스는 체포되자 절규하며 소리쳤다. 내 놈의 승리도 잠시뿐이다. 유진그룹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유나리, 네 아버지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보스의 마지막 말은 나리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는 나리를 향해 결국 이렇게 되는군 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주는 무사히 경찰로 복귀했고 나리는 비자금 장부와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증언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유진그룹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고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가 폭로되었다. 나리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고발한 죄인이라는 낙인도 찍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얻었다. 한주는 나리를 감옥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는 아무런 죄가 없어. 오히려 너는 용기를 내어 정의를 바로 세웠어. 나는 널 평생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다. 나리는 한주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다. 비록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 즉 한주의 사랑과 자신을 지켜낼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법의 심판 아래로 넘어갔지만 나리와 한주의 삶은 여전히 위험했다. 마약 조직의 보스는 구속되었고 유진그룹은 풍비박산 났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강민준의 아버지인 강태호는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인멸되었다는 오만한 확신 속에 아들의 복수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리라고 굳게 믿었고 나리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나리는 증언 이후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은밀한 장소에 머물렀다. 그녀의 신원은 철저히 감춰졌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족을 배신한 재벌가 딸로 낙인 찍었다. 언론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왜곡하여 보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나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주는 그런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양심이 자유롭다는 거야. 너는 옳은 일을 했어. 그의 따뜻한 위로의 나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한주는 경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나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강태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강태호는 법적 절차를 통해 나리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녀의 신변을 노출시키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 하지만 한주와 그의 동료들은 한 발 앞서 강태호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강태호가 심어놓은 스파이를 역이용해 허위 정보를 흘렸고 강태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던 중 강태호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는 국제 청부살인업자들과 접촉하여 나리를 암살하려 했다. 한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나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주는 나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강태호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목표는 강태호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숨겨놓은 마지막 비리 증거를 확보하여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주는 혼자서 강태호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고급 빌라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원들이 가득했다. 한주는 자신의 뛰어난 전투 기술과 언더커버 시절 쌓은 경험을 총동원해 빌라에 침입했다. 그는 강태호의 경비원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다. 마침내 한주는 강태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강태호는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김한주, 내 놈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내 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나는 내 아들의 복수를 위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강태호의 말에 한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태호에게 네 아들은 네 욕심 때문에 망가졌어. 그리고 너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 강태호는 한주의 말을 무시하고 청부 살인업자들을 불러 그를 공격하게 했다. 한주는 혼자서 여러 명의 청부 살인업자들을 상대했다. 그들은 전문 킬러였지만 한주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민첩함과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주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 하나로 싸웠다. 그 순간 예기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나리였다. 그녀는 한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뒤를 쫓아왔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홀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나리는 한주에게 소리쳤다. 한주 씨, 혼자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함께해요. 그녀의 외침에 한주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격렬하게 싸웠다. 나리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한주를 도왔다. 그녀는 빌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경보를 울리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청부 살인업자들의 시야를 가렸다. 한주와 나리의 완벽한 호흡에 청부 살인업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한주는 그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다. 강태호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한주는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긴 마지막 장부를 찾아냈다. 그 장부에는 강태호가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한주는 강태호를 체포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태호는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강민주는 이미 망가진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한주는 경찰 영웅으로 복귀했고 나리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을 배신한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정의를 위해 싸운 여성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나리는 한주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강태호와 마약 조직의 몰락 이후 세상은 한동안 떠들썩했다. 유진그룹의 실체와 유력 정치인들의 비리가 연이어 폭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김한주는 경찰 영웅으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유나리는 가족을 고발한 용감한 증인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를 향한 비난의 시선도 여전했다. 한주와 나리는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나리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뒤로했다. 그녀는 부와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았다. 한주는 경찰로서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나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꿈꾸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로 했다. 화려한 저택 대신 서로의 온기가 가득한 그 작은 공간은 나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한주가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를 함께 먹고 밤늦도록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였다. 한주가 담당했던 마약 조직 사건의 후속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수사망에 포착되었다.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인물 중 나리의 삼촌이자 유진그룹의 부회장인 유동민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다. 나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 평소 온화하고 자상했던 삼촌까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나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유동민은 나리의 아버지와는 달리 겉으로는 온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유진그룹 내부에서도 온화한 해결사로 불리며 나리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중재 역할을 맡아 나리의 편에 서곤 했다. 나리는 그런 삼촌을 믿었고 그를 존경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둠의 그림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 나리는 한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삼촌마저 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주는 나리의 아픔을 이해하며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었다. 한주는 유동민을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동민이 마약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진그룹 내부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동민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철저히 은폐해왔다. 그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잡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리는 한주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삼촌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비자금 장부를 찾으려 했다. 나리는 어린 시절 삼촌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장소에 비밀 장부를 숨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의 추측은 정확했다. 유동민의 사무실에 있는 낡은 책꽂이. 그 속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나리는 삼촌과의 추억을 되짚었다. 그녀는 삼촌이 자신에게 늘 해주었던 이야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숫자, 그리고 그의 생일 등을 조합하며 비밀번호를 추측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삼촌의 결혼기념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로 금고를 열 수 있었다. 금고 안에는 유동민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함께 그의 모든 범죄가 담긴 USB가 들어있었다. 나리는 USB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 순간 유동민이 나타났다. 그는 나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리야, 네가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리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삼촌, 왜 이러셨어요? 저는 삼촌을 믿었는데. 유동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유진그룹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어. 네 아버지는 너무 무모했지. 나는 그저 그룹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다. 나리는 삼촌의 변명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자상한 삼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유동민은 나리에게서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나리를 밀쳐 넘어뜨리고 USB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주가 나타났다. 한주는 유동민을 제압하고 그를 체포했다. 유동민은 한주에게 내 놈이 경찰인 것을 알았을 때부터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유진그룹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 너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한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유동민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유동민의 체포 소식은 세상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겼다. 사람들은 나리를 다시금 가족의 비리를 고발한 용감한 여성으로 칭송했다. 그러나 나리는 그들의 칭찬에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또 다른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 이후 나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했다. 한주는 그녀를 보호하고 나리는 그의 외로운 싸움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망이자 빛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유동민의 체포는 유진그룹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관련된 모든 비리 인사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나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랜 족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날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아래에 살지 않았다. 김한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약 조직의 핵심 간부들은 대부분 체포되었지만 그들을 이용했던 진짜 흑막, 즉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수장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한주와 나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특히 강태호의 몰락 이후 그 카르텔의 수장은 나리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나리를 불길한 여자라고 부르며 그녀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망쳐 놓았다고 생각했다. 나리와 한주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숨어 살아야 했다. 그들은 신분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 한주는 경찰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나리를 보호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경찰 동료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국가의 정의를 넘어
개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되었다. 카르텔의 수장, 일명 회장으로 불리는 그 남자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 그의 신복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나리와 한주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나리는 매일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언제 어디서 자신들이 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한주는 그런 나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정보가 한주의 귀에 들어왔다. 회장이 최근 은밀하게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다. 한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리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도망쳐 다녀야 하에 내가 그를 잡아야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나리는 한주의 결심에 동의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고 싶었다. 나리와 한주는 회장을 잡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나리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한주의 뛰어난 전투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랑과 신뢰였다. 나리는 과거 유진그룹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배웠던 국제 금융 흐름과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했다. 그녀는 회장이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단순히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진그룹의 자녀 자산들을 빼돌리려는 것임을 밝혀냈다. 나리의 분석을 토대로 한주는 회장이 숨어 있는 은신처를 추적했다. 회장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은신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요새와 같았다. 한주는 홀로 그곳에 잠입하려 했지만 나리는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지를 이용해 한주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한주는 나리의 단호한 결심에 결국 그녀와 함께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나리는 외부에서 회장의 은신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한주는 내부에서 그의 신복들을 제압하며 회장에게 접근했다. 나리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주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적절한 경보를 울려주거나 보안 시스템을 재가동시켜 그를 도왔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나리는 한주에게 한주 씨,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라고 속삭였다. 한주는 나리 씨, 당신은 나의 심장이야. 라고 대답했다. 마침내 한주가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회장은 한주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 놈이 여기까지 오다니. 그는 한주를 비웃으며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과시했다. 한주는 회장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허상일 뿐이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겠다. 한주는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회장은 한주에게 나리라는 여자, 그녀가 너를 망칠 것이다. 그녀는 불길한 존재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한주는 회장의 저주를 무시하고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그 증거들은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범죄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담고 있었다. 회장의 체포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모두 잃게 되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주는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후 경찰로서 최고의 연계를 얻었다. 나리는 이 사건에 숨겨진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나리와 한주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마약 조직의 카르텔 수장이 체포되면서 한주와 나리를 위협하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다. 한주는 경찰청 특별수사팀으로 복귀했고 나리는 이제 더 이상 민준나 유나리가 아닌 한주의 연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나리는 자신이 이룬 평화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는 한주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한주에게 한주 씨, 당신이 경찰로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세상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한주는 그녀의 결심을 응원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리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비리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녀의 단체는 정의의 눈이라 불리며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나리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한편 한주 역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언더커버가 아닌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경찰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오랜 잠입 생활은 그에게 깊은 고독과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종종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나리는 그런 한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그녀는 한주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한주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사랑을 넘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나리는 한주에게 삶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한주는 나리에게 세상의 냉혹함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강점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증표였다. 그러던 중 한주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쫓던 마약 조직의 마지막 잔당들이 한주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주는 이들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가 만약 이들을 만나러 간다면 이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리는 한주의 고민을 듣고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신뢰에 한주는 용기를 얻었다. 한주는 나리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함께 여행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라고 말했다. 나리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미래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한주는 잔당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나리는 그를 기다리며 그들의 미래를 꿈꾸었다. 그녀는 한주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한주는 잔당들의 리더와 마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한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주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픈 사연들을 담고 있었다. 한주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며 그들 역시 탐욕과 욕망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동시에 그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한주가 돌아가려던 순간 잔당들 중 한 명이 한주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는 한주를 원망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다. 한주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한주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그를 제압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리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간신히 버텼다. 한편 나리는 한주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주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한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나리는 그의 옆에 달려가 그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부짖었다. 한주 씨,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의 눈물은 한주의 얼굴에 떨어졌다. 한주는 나리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나리 씨, 내가 꼭 돌아갈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나리는 한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했다. 나리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한주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나리는 한주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매일 밤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도망쳤던 밤, 그가 그녀를 처음 구해줬던 순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던 블랙문에서의 시간들을 되새기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한주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리의 간절한 바람이 통했을까? 한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나리의 이름을 불렀다. 나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주의 손을 잡았다. 한주 씨. 드디어 한주는 나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잖아. 약속은 꼭 지켜야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주는 오랜 시간 재활 치료를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고독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리의 사랑과 헌신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했다. 그는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언더커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웠던 인간으로서의 김한주로 돌아왔다. 나리 역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정의의 눈, 단체는 사회에 숨겨진 비리를 밝혀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 딸 유나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 스스로가 개척한 길이었다. 어느 날 한주는 나리를 처음 만났던 낡은 바 블랙문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예전에 어두웠던 분위기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주는 직접 나리를 위해 칵테일을 만들었다. 그것은 나리가 처음 그에게 만들어 주었던 칵테일이었다. 한주는 나리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나리 씨, 이제 우리 함께하자.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게 맡겨줘. 나리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반지를 받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그들이 함께했던 바 블랙문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결혼 서약을 나눴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갔다. 유나리는 더 이상 도망친 소꿉친구, 가족을 배신한 딸, 위험한 오야붕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한주라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자신의 길을 개척한 용감한 사회운동가였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그 절망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창조했다. 김한주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언더커버, 잔인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이자 그녀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그의 삶은 고독하고 위험했지만 나리를 만난 후 그는 사랑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리를 통해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탐욕에 맞서 싸운 정의의 이야기였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간 용기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 즉 서로를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다.